형님, 장례 잘 치렀습니다. 큰아버지 박정우의 영정 앞에서 고개 숙인 조카 김성민. 그의 주머니엔 한 장의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사망일보다 일주일 뒤에 작성된 상속 포기 동의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 서류를 같은 핏줄이 직접 조작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 큰아버지의 서재에서 사라진 진짜 유언장. 그 안에 적힌 이름은 가족이 아니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재산을 받아요? 가족은 무너졌고 큰아버지가 남긴 진실만이 텅 빈 집에 남았다. 큰아버지 박정호는 평생을 혼자 살았다.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다는 소문이었다. 집안 어른들은 정우가 워낙 성격이 까다로워서라고 말했지만 사실 큰아버지는 그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세상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살았을 뿐이다. 형제는 셋. 맏이인 정우, 둘째 영수 우리 아버지, 막내 순자고모. 나이 차이는 각각 4살씩이었다. 어렸을 때는 그럭저럭 사이가 괜찮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삶을 살면서 큰아버지만 점점 멀어졌다. 정우 큰아버지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건설 현장으로 들어갔다. 당시엔 대학 진학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 아버지 영수는 공무원이 됐고 고모 순자는 결혼해서 평범한 주부가 됐다. 큰아버지만 혼자 땀 흘려 일했다. 몸을 쓰는 일이었지만 큰아버지는 성실했다. 술 한 잔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그저 일만 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저축했다. 동료들이 정우야, 돈만 모아서 뭐하냐. 인생 한번 즐겨야지라고 놀리면 큰아버지는 웃지도 않고 난 이게 좋아라고만 했다. 그렇게 15년을 일했다. 40대 초반 큰아버지는 작은 단독주택 한 채를 샀다. 위치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오래된 동네였지만 조용했다. 큰아버지한테는 딱 맞는 곳이었다. 집을 사고 나서 큰아버지는 더 이상 건설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공구상을 차렸다.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못, 망치, 전구 같은 걸 파는 가게였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다. 동네 사람들은 큰아버지를 우체국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매달 정확히 5일이면 우체국에 들러 등기우편을 붙였기 때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언제나 그날이었다. 두꺼운 갈색 봉투. 언제나 같은 크기, 같은 무게. 저게 뭘까요? 우체국 직원 김미숙 씨는 동료에게 물었다. 매달 정확히 5일에 오세요. 10년 넘게. 직원들은 추측만 했다. 보험료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돈을 보내는 걸까? 하지만 큰아버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요금을 내고 접수증을 챙기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가족들도 몰랐다. 아버지 영수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형님, 매달 우편 보내신다던데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큰아버지는 짧게 답했다. 그냥 일처리야. 무슨 일인데요?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형제간이라지만 큰아버지는 본인 일에 누가 끼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한 번은 고모 순자가 형님, 혹시 돈 어려우면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큰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 뒤로 가족들은 큰아버지를 그냥 내버려뒀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큰아버지도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큰아버지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 혼자였지만 외롭다는 내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니, 실제로 외로웠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2023년 2월 7일 새벽. 우유 배달원 이강수 씨는 평소처럼 박정우의 집 앞에 우유를 놓으려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사흘치 우유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거실 소파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119가 도착했고 경찰도 함께 왔다. 문을 열고 들어간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사망한 지 이틀은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현장을 간단히 조사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집안 정돈 상태 양호. 유서나 메모 없음.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70대 남성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망 추정 시각 2023년 2월 4일 오후 11시경.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다. 아버지 영수가 달려왔고 고모 순자도 왔다. 고모의 아들 김성민도 함께였다. 형님. 아버지는 형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고모도 눈물을 흘렸다. 성민은 창밖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3. 조용한 장례.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큰아버지가 다니던 성당 신부님이 집전했고 동네 이웃 몇 사람이 조문을 왔다. 회사 동료나 친구는 거의 없었다. 장례식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우는 일도 없었고 형식적인 절차만 이어졌다. 성민은 유독 바빴다. 조문객 응대, 식사 준비, 장례 절차 확인. 상주인 아버지 영수를 대신해 이것저것 챙겼다. 성민이가 많이 도와주네. 고모 순자가 뿌듯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큰아버지가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걸요. 사실이었다. 성민은 큰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다. 차로 20분 거리에 살았고 한 달에 두세 번은 들렀다. 장도 봐주고 병원도 데려다 줬다. 큰아버지도 성민에게만큼은 말을 좀 더 했다. 성민이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았겠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민은 뿌듯했다. 2월 7일 장례를 마치고 큰아버지는 화장됐다. 유골은 성당 공동묘지에 안치됐다. 사망 신고도 정식으로 처리됐다. 2월 9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다. 박정호 1952년생 2023년 2월 4일 사망. 이제 법적으로도 큰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고모 순자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형님 집이랑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상속 절차 밟아야지. 법무사 알아보고 있어. 큰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 30년간 살았던 단독주택. 오래됐지만 위치가 괜찮아서 시세는 3억 원 정도. 둘, 시 외곽 농지 300평. 개발 예정지는 아니지만 요즘 땅값으로 1억 원 가까이. 총 4억 원 상당. 자식이 없으니 법정 상속인은 형제 둘. 아버지 영수와 고모 순자가 반씩 나눠 갖게 되는 게 원칙이었다. 3월 중순 아버지와 고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성민도 동행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성민이 말했다. 법무사 김진수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췄다. 이거 이상한데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상속 재산 분할 동의서. 내용은 간단했다. 박정호의 모든 재산을 박영수와 박순자에게 균등 분할한다. 문제는 날짜였다. 작성일 2023년 2월 11일. 잠깐만요. 법무사가 사망진단서를 다시 펼쳤다. 사망일 2023년 2월 4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영수가 서류를 가까이 당겼다. 사망하신 분이 본인 사망 일주일 뒤에 서류를 썼다고요? 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모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성민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 서류 누가 제출했습니까? 법무사가 물었다. 고모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성민이한테 받아서 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민아.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다. 이게 뭐냐? 성민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일 뿐이었다. 큰아버지가 미리 써두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미리? 사망 일주일 뒤 날짜로. 말이 안 됐다. 법무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필체가 중간에 달라집니다. 날짜 부분만요. 성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비어있는 서랍. 며칠 뒤 아버지는 큰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다. 혼자였다. 집은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다. 옷가지는 기부했고 가구는 대부분 그대로 두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다. 거실, 주방, 침실. 모든 게 정돈돼 있었다. 그런데 서재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하나가 텅 비어 있었다. 큰아버지는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서류는 항상 파일에 넣어 서랍에 보관했다. 그런데 세 번째 서랍만 완전히 비어 있었다. 먼지도 없이 깨끗하게. 여기 원래 뭐가 있었지?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몇 년 전 큰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 서랍엔 서류 파일이 가득했다. 형님, 이게 다 뭡니까? 정리 좀 해두라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큰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서류들이 전부 사라졌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 옆집을 찾아갔다. 죄송합니다. 혹시 장례 끝나고 누가 형님 집에 들어간 거 보셨나요?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분이요. 밤에 혼자 왔더라고요. 10시쯤 됐나? 불 켜지는 거 봤어요. 언제였습니까? 장례 끝나고 그러니까 2월 8일, 9일.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11시. 아버지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외삼촌. 너 큰아버지 집에서 뭐 가져갔냐? 침묵. 성민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한참 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 좀. 왜 숨겼어? 그게.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네 엄마랑 같이. 전화가 끊겼다. 7. 고백. 다음 날 오후 성민은 어머니 순자와 함께 아버지 집을 찾았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서류 어디 있어? 집에. 가져와. 성민은 30분쯤 뒤에 돌아왔다. 손에 든 건 두꺼운 갈색 파일. 아버지는 파일을 펼쳤다.
첫 장, 통장 사본. 두 번째 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세 번째 장, 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유언장. 나 박정우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단독주택 가은시 남곡동 123-45은 동생 박영수, 박순자에게 공동상속. 2. 농지 하은시 설인면 300평는 마리아 산토스에게 증여. 3. 예금 잔액약 5천만 원은 마리아 산토스에게 증여. 작성일 2022년 11월 3일. 작성자 박정호인. 마리아 산토스. 아버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누구냐? 성민이 작게 말했다. 큰아버지를 돌봐드린 요양보사예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필리핀 분이에요. 2년 전부터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청소하고 식사 챙겨드리고. 고모 순자가 끼어들었다. 오빠도 몰랐어요. 나도 처음 듣는다. 저도 몰랐어요. 성민이가 우연히 알게 됐대요. 성민이 힘없이 말을 이었다. 작년 가을에 큰아버지 병원 모시고 갔다가 그분을 봤어요. 복도에서 큰아버지랑 얘기하시는데 되게 다정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큰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2년 전부터 집안일 도와주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고용센터 통해서 소개받으셨대요. 아버지는 파일을 계속 넘겼다. 송금 내역서가 나왔다. 매달 5일 50만 원씩 필리핀으로 송금. 수치인 마리아 산토스. 그래서 매달 우체국에 가셨구나. 큰아버지는 그렇게 2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다. 임금이 아니라 그냥 도움으로. 큰아버지가 그분한테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성민이 말했다. 그래서 유언장까지 쓰신 거고.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숨긴 거냐. 네. 왜?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외국인한테 1억 넘는 재산이 넘어가는 게 억울했어요. 우리 가족도 아닌데. 큰아버지 평생 가족들이랑 거의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한테 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작했어. 날짜만 고쳤어요. 원래 있던 서류에. 그게 범죄야.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서류는 경찰에 넘어갔다. 필적 감정 결과 날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다고 판명됐다. 성민의 필체와 일치했다. 성민은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다. 고모 순자는 아들을 감싸려 했지만 법은 명확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성민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붙었지만 전과자가 됐다. 고모 순자는 한동안 아들과 말을 끊었다.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죄송해요, 엄마.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형님한테 사과해야지. 하지만 큰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상속은 유언장대로 진행됐다. 집은 아버지와 고모가 반씩 나눠 가졌다. 땅과 예금은 마리아 산토스에게 갔다. 아버지는 마리아를 직접 만났다. 40대 중반 작은 체구의 여성. 한국말을 조금 했다. 정호 씨 좋은 분이었어요.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그런데 정호 씨가 저한테 많이 의지하셨어요. 외로우셨나 봐요. 가족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사셨어요. 마리아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큰아버지가 마리아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다. 이거 유일한 사진이에요. 제가 찍자고 했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형은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외로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댔던 걸까? 마리아 씨, 형님이 남긴 거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제 아이들 학비로 쓸게요. 마리아는 깊게 고개 숙였다. 상속이 끝난 뒤 아버지는 큰아버지 집을 팔지 않았다. 왜요? 고모가 물었다. 그냥 아직은. 집은 지금도 비어 있다. 가끔 아버지가 들러 환기를 시키고 먼지를 닦는다. 성민은 그 뒤로 집안 행사에 잘 나오지 않는다.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힘들어한다. 외삼촌한테 너무 죄송해서요. 고모 순자는 한숨만 쉰다. 재산이 뭐라고. 아버지는 가끔 큰아버지 생각을 한다. 말없이 살다 간 형. 가족보다 남에게 더 따뜻했던 형. 형님은 우릴 믿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진짜로 마음을 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걸까? 어느 날 아버지는 큰아버지 서재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맨 밑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 2022년 11월 2일. 오늘 마리아가 또 왔다.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맛있었다. 나는 평생 가족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동생들도 조카들도. 하지만 마리아는 나한테 잘해줬다. 그냥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가진 거라도 남겨주고 싶다.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당연한 걸까? 잘 모르겠다. 그냥 고마울 뿐이다.
아버지는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에필로그. 큰아버지 박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마리아는 그 돈으로 필리핀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가끔 한국에 와서 큰아버지 묘소에 들른다. 성민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아버지 영수는 큰아버지 집을 결국 팔지 않기로 했다. 형님이 살던 곳이니까. 집은 여전히 비어 있다. 하지만 그 집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다. 사망 처리된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진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숨겨왔던 외로움과 감사의 기록. 큰아버지의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아무도 살지 않지만 여전히 이야기를 품은 채로.